핫쌤입니다. 최근에 와서 또 모듈형을 찾는 학생들이 부쩍 많이 늘고 있더군요. 그래서 모듈형 NCS 문제 학습 방법과 풀이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4월입니다. 어떤 학생이 카페에 이와 같은 질문을 올렸습니다. 공부 방향 질문입니다. 지원 대상 기업이 NCS 출제 기준을 적어 놓았는데 산인공 NCS 필기시험 개발 가이드라인 준수라고 하더라. 이 유형은 피셋보다 모듈형 문제를 출제한다는 건가요?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바탕으로 내가 NCS 문제 출제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라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었죠. 지난 4월입니다. 고용노동부가 NCS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나왔습니다. 지금 시중에 NCS 문제 출제 업체는 30개가 넘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NCS 문제에 피셋 문제를 자꾸만 차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NCS 필기 후기를 보면은 피셋 문제 원형 그대로 나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제동을 걸고 나온 겁니다. 이거 잘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NCS는 피셋이 아닙니다. 그래서 NCS 고유의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최근 또 하반기 공치를 앞두고 있으니까 많은 학생들이 모듈형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교재는 어떤 형인가? 모듈형 교재인가요? 내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자꾸만 모듈형이라는 검색해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참에 아예 정의를 내려버리겠습니다. NCS 모듈형이란 NCS 워크북 10개 영역 그리고 예시 문제, 인지와 응용 이 문제 유형에 잘 따라서 내용을 제대로 분석하고 이와 같은 전체 구성 내용에 맞춰서 해설하고 또 역시 이와 같은 전체 구성 내용에 맞게끔 문제를 개발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리겠습니다.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원래 모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부분 집합이죠. NCS 10개 영역 이와 같은 한 덩어리가 전체 모여서 NCS를 하나 만든 겁니다. 예시 문제 역시 마찬가지죠. 인지능력 모듈과 업무능력 모듈 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는 전체를 이와 같은 형태로 볼 수 있다 하고 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모듈형 문제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만 찾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정의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모듈은 부분 집합을 말합니다. 대표 선수가 현대모비스죠. 현대모비스는 모듈형 단위로 부품을 개발합니다. 한 덩어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부품이 기능을 하는데 재작동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 단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덩어리 형태의 조립을 갖다가 모듈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만 모듈형을 찾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대로 정의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NCS 워크북 10개 영역 그리고 예시 문제 2개 형태 여기에 맞춰서 제대로 분석하고 해설하고 있으며 여기에 맞춰서 문제를 개발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이고 있는 이와 같은 형태를 모듈형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책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왕초보 스킬, 다른 하나는 절대 스킬이죠. 왕초보 스킬은 기초 인지능력 모듈 형태의 내용 그리고 문제를 구성했습니다. 절대 스킬은 업무 능력 모듈 형태의 이론 그리고 문제를 구성했습니다. 기초 인지 능력이란 여러분들이 20년간 학교에서 익혔던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문제 유형을 말합니다. 업무 능력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갖가지 상황에 대한 이해 그리고 판단, 여기에 따른 이론 구성 그리고 문제 형태를 말합니다. 내 책의 특징은 NCS 워크북이 다루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문제로 재구성했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이 시험 치고 나서 하는 말, 내 책에서 봤던 그와 같은 지문 내용을 그대로 봤다. 그러니까 반가웠겠죠.
그리고 또 이미 읽었으니까 이해하기 쉽고 문제풀이도 쉬웠겠죠. 역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봤던 그 문제 그리고 지문 내용을 다시 봤다 그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론이 있습니다. 그 이론에 근거한 기초 개념 이해 쪽으로 공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분은 나이가 40입니다. 지난 5월에 전역했습니다. 6월에 준비해서 7월에 KPS 합격했습니다. 이 학생 역시 이론에 근거한 개념 이해 쪽으로 학습했습니다. 이 학생도 마찬가지지요. 이론의 바탕을 두고 있는 개념 이해 쪽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엊그저께 어떤 학생이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2015년부터 실패만 거듭해왔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틀을 바꾸고 싶어 나한테 연락을 한답니다. 그렇습니다. 이론이 있습니다. 그 이론에 따른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해줘야 합니다. 자, 이분은 나이가 46입니다. 그런데 3주 공부하고 합격했습니다. 이분은 인강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책만 가지고 공부를 해서는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꾸만 개념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거죠. 문제 풀이보다 틀을 다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나는 이론에 따른 구성 그리고 이론에 따른 해석, 해설 이와 같은 것을 자꾸만 강조하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방대한 이론을 다 익혀달라는 건 아니죠. 이 이론이 있으니까 이론에 따른 개념을 여러분들은 익혀주면 되는 겁니다. 개념을 익히면 이해가 쉽죠. 그러면 풀이율과 정답률을 높일 수 있고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학습해야 할 방향이죠. 화이팅 하십시오.